안녕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도쿄 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했었잖아요.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일본 여행에 관한 질문들을 주시기도 했고 또 제가 일본 여행을 5번 정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여행 총정리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되었답니다. 해외여행 예약 꿀팁이나 필수품, 여행 경비까지 다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 영상이 100% 정답이 아니고 그냥 해외여행 갈 때 참고만 해주시는 용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영상 촬영한다고 여기 아이패드에 쫘르륵 정리해왔거든요. 모든 해외여행을 할 때 예약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항공권. 제가 항공권 예약을 매번 같은 사이트나 같은 어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저렴한 곳을 찾아서 다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항공권, 마이리얼 트립, 트리플 여기 어때, 야놀자 스카이스캐너, 항공권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다양하게 검색을 해본 다음에 이 중에서 저렴한 사이트를 찾아서 예약을 해주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너무 저렴한 항공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무료 수화물이 포함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 일본 여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kg까지 무료 수화물이 해당돼요. 근데 가끔 저렴하게 나온 항공권을 보면 무료 수화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수화물은 따로 추가 구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짐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예약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행 일정인데 저는 항공권을 기준으로 여행 일정을 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네이버 항공권에 들어가 보면 도착지를 도쿄로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격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여행할 일정을 입력한 다음에 그래프를 쭈르륵 둘러보는 거예요. 날짜별로 가격과 그래프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가 좀 더 저렴하구나, 이때는 좀 비싸니까 피해가야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이트도 비교해보고 날짜를 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로 평일날 여행을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항공권을 예약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숙소 예약. 제가 여행 갈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숙소예요.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걸리고 공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중심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예약하기 때문에 제가 여행 갈 때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숙소를 예약하기 전에 정해야 되는 게 금액과 위치예요. 이 두 가지를 정하지 않으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좋아 보이고 저기도 좋아 보이고 자꾸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금액대를 정한 다음에 항공권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마이리얼 트립, 트리플, 여기 어때, 야놀자 등등 다양한 숙박 어플에서 검색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세 곳을 결정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조금 더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주로 노트북에 들어가서 예약을 해주고 있는데 크롬에 들어가면 시크릿 모드가 있잖아요. 시크릿 모드로 변경을 해준 다음 구글 지도에 들어가요. 구글 지도에 마음에 들었던 호텔과 일정을 검색하면 예약 사이트별로 금액대가 나와요. 그 금액대에서 저는 주로 아고다로 예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시크릿 모드와 구글 지도를 통해서 아고다로 예약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있는 아고다 어플로 예약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번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예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일정 정하는 법인데 아까 여행 날짜 정하는 건 항공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3박 4일 동안 도쿄 여행을 할 예정이에요. 먼저 네이버에 도쿄 3박 4일 일정 이렇게 치면 정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이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께서 작성해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거든요. 정말 여행에 대해서 1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께서 작성해주신 걸 좀 참고하셔서 여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주로 미리 이 나라의 유명한 명소들을 찾아놔요. 예를 들어 도쿄에는 시바공원, 도쿄역, 디즈니랜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날에는 어디 갈 거고 이날엔 어디 갈 거고 대략적으로 크게 일정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명소들을 붙여서 가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행할 때 죄의가 아니거든요. 그날 어디 갈 건지 디즈니랜드면 디즈니랜드 간다, 거기서 알아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장소들만 그날 정리해두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 여행 필수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돼지코. 돼지코 정말 필수템인 거 다들 아시죠? 저도 일본 여행 갈 때마다 돼지코는 무조건 챙기고 있는데 제가 한때 그 일본 여행 갈 때마다 통신사에서 돼지코를 빌려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쯤에 그걸 믿고 공항에 갔는데 공항 통신사 부스에서 이제 돼지코 빌려드리는 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아무것도 안 챙기고 공항에 간 거거든요. 그냥 일본 가서 구매하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돈키호테나 여러 가전 판매점을 가봐도 돼지코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싶어서 정말 이곳저곳 둘러다니면서 겨우 구했는데 일본에서 이거 하나에 거의 600엔인 거예요. 쿠팡에서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지만 다이소에서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거의 1,000원, 2,000원 정도면 구매해 가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일 안 일어나게 꼭 한국에서 미리 구매해서 가세요. 두 번째로
번째로는 여행자 보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외여행 갈 때마다 무조건 들어주고 있는데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여행자 보험을 아예 안 들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고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병원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네이버에 여행자 보험 쳐보면 뭐 롯데, 현대해상, 메리츠, 삼성화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저는 주로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카카오페이에서 운영하는 여행자 보험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물론 여행 중에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은 안전하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꼭 필수는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거니까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트래블로그 카드인데요. 지금 제 지갑에 있거든요. 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하나은행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모두 다 발급이 가능한 그런 카드인데요. 저도 일본 여행 가기 전에 그냥 관심 없다가 갑자기 이 카드가 뜨길래 그냥 발급을 받고 갔거든요. 근데 여행 가서 너무너무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강추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이거는 하나은행 중에서 하나머니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을 한 다음에 이 트래블 카드를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이 트래블로그 카드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신용카드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선택을 했어요. 외화머니 충전 시 환율 최대 100% 우대, 미국, 일본, 유럽, 영국, 한국 등 총 18개 통화 지원,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 국내 전 가맹점 0.3% 하나머니 적립. 이렇게 혜택이 정말 다양한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가기 전이나 뭐 여행지에 가서 하나머니 앱에서 외화 하나머니를 충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3만엔을 충전하게 되면 하나머니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떠요. 확인을 누르고 충전을 하시면 적용 환율과 사용된 하나머니, 환전 수수료가 면제됐다는 안내 문구가 뜨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휴대폰으로 하나머니 알림이 와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1,513엔이 결제되었고 원화 환산 금액이 13,318원,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가 이 정도인데 면제됐다 이런 식으로 떠요. 바로바로 한국 돈으로 얼마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점도 정말 편리한 점이었고요. 무엇보다도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을 때 일본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무료로 인출이 돼요. 그 ATM기에 이 카드를 넣고 1,000엔, 2,000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행의 삶의 질을 올려준 그런 카드고요. 이거는 꼭 발급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 카드에 이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현금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현금 인출이 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하는 분들은 미리 공항에 있는 은행에서 환전하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직까지도 도쿄 가보면 유명한 맛집들은 카드를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필수라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그 다음 필수템은 바로 동전 지갑인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동전이 정말 많잖아요. 100엔이 1000엔이고 500엔이 5000엔이고 동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갑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냥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짜리 동전 지갑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구매하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조 배터리. 이거는 일본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 갈 때도 꼭 필수템인데 특히 해외 갔을 때는 네이버도 많이 쓰고 사진을 정말 많이 찍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디 가서 막 충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는 정말 필수템이에요. 저는 보조 배터리 구매할 때 배터리 잔량이 보이면서 귀여운 애들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배터리 잔량이 보이는 카카오 프렌즈 것도 사용하고 있고 조금 더 컴팩트한 아이워크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집에 하나 더 있는데 가격대가 좀 있지만 그걸 더 강추드려요. 또 필수템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심이에요. 해외여행 갈 때마다 유심을 갈아 끼우거나 로밍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와이파이 도시락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말에 이심을 처음 사용해보게 됐는데 정말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마이리얼 트립에 있는 이심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 이심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가 되게 여러 개예요. 근데 솔직히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좀 저렴하면서 평점이 괜찮은 거 그런 거 위주로 사용해주고 있고 저는 4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3GB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 가격이 10,000원 중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비싼 가격대가 아니잖아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3번째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여행 내내 끊기고 안 된다, 너무 불편하다, 너무 느리다, 사용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사람마다 좀 그런 사용감이 다른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편리하게 잘 사용했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비짓 재팬. 일본 여행 가면 입국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비짓 재팬은 입국 신고서인데 물론 그 일본 갈 때 종이로 써서 제출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진짜 불편하고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서 비짓 재팬을 작성하고 가는 걸 필수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네이버에 비짓 재팬 웹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작성하는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에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통카드인 파스모. 일본 여행
여행 가면 지하철이나 버스 탈 일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일본 여행 갈 때마다 하루에 5-6번은 지하철을 타고 다닌 것 같은데 그때마다 동전 넣어서 발급받고 이러는 게 정말 귀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어플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파스모라는 앱인데요. 예전에 도쿄 여행을 가면 스이카라는 그 카드가 발급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카드가 발급이 안 되고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교통카드만 발급이 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이 모바일 카드로 등록을 하는 게 좀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애플페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스이카 어플을 다운받으셔도 되지만 저는 애플페이가 없거든요. 이 파스모 어플을 다운받으면 번역이 안 되고 싹 다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애플 지갑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저처럼 애플페이가 없으신 분들은 지하철역에 가시면 그 충전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1000엔부터 충전할 수 있으니까 충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행 어플 추천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구글 지도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구글 맵을 통해서 지하철이나 버스 시간도 알 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행 갈 때 구글 맵이 없다? 이거는 정말 불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대중교통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구글 맵을 통해서 이 식당에 대한 평점이나 후기를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식당을 검색하게 되면 이 식당에 대한 평점이나 리뷰, 영업 시간을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리뷰 보면 한국인분들이 적어놓은 것도 있고 다른 외국인분들이 적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서 구글 맵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파파고. 물론 다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저는 기본적인 인사말밖에 모르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번역기 앱은 필수예요. 만약에 일본어로 적혀있는 메뉴판이나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파파고로 찍어서 한국어로 쉽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나오기 때문에 이 파파고는 정말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는 트리플. 아마 여행 자주 가는 분들은 이 트리플 앱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 트리플을 거의 3-4년 전부터 잘 사용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타키나발루부터 이번에 다녀온 도쿄 여행까지 거의 10개가 넘는 여행들을 싹 다 정리해놨거든요. 이렇게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정한 다음에 들어가 보면 항공이나 숙소 예약, 관광지 추천, 맛집 추천, 투어 티켓 구매까지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일정을 들어가 보면 자유롭게 자신만의 일정을 싹 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데이 1에는 뭐 할 거다, 데이 2에는 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메모까지 추가할 수 있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계부 기능도 있는데요. 여행 준비부터 데이 1, 데이 2, 데이 3 등등 날마다 사용했던 금액을 싹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한 다음에 여기 n분의 1 해서 친구랑 얼마 사용했는지 그것도 비교할 수 있고 총 지출 금액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사용했는지 한눈에 쉽게 정리가 돼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여행 가실 때 이 어플 다운로드 하시면 정말 삶의 질이 올라가실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리얼 트립. 이 어플도 마찬가지로 여행 어플인데 항공권, 숙박, 다른 투어 티켓까지 다양하게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여기에서 2심이나 1일 투어 같은 거를 예약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예약할 때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또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은 여행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별로 싹 다 정리를 해왔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도쿄 2번, 오사카 2번, 후쿠오카 1번 이렇게 5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최근에 다녀온 도쿄 여행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3박 4일로 11월 중순쯤에 다녀왔고요. 항공권은 1인 기준 32만 600원. 10시 20분 출발, 12시 45분 도착, 6시 50분 출발, 9시 50분 도착으로 TA 항공을 타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중순에 다녀왔던 4박 5일 여행에서는 비행기 값이 1인 기준 44만 5,7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좀 더 저렴하게 다녀왔어요. 그 다음 호텔은 38만 2,033원을 지출했는데 이번에 신주쿠 워싱턴 호텔에서 묵었거든요. 이 신주쿠 워싱턴 호텔이 도쿄 여행 갔을 때 한국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그런 대표적인 호텔이에요. 저도 이 호텔을 2번 정도 방문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민하신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누워서 딱 잠을 자는데 먼지 때문에 온몸이 막 따가운 거예요. 저는 호텔 가서 먼지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따가운 적은 없었는데 코에 그냥 먼지가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숨쉬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청결이나 먼지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 호텔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그냥 가성비로 위치 좋은 호텔에 묵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교통비는 12만 1,694원이고요. 그리고 저는 공항에서 호텔까지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타고 갔잖아요. 1인 왕복 기준 티켓값이 5,000엔이에요. 나리타 공항에 있는 현장 매표소에서 여권을 보여드리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원래 5,000엔
기준이 아니라 훨씬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냥 혼자 구매하시지 마시고 매표소에 있는 직원분께 여권 보여드리고 할인받으셔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식비로는 25만 2,758원을 사용했고요. 쇼핑으로는 10만 6,729원. 돈키호테랑 다이소 이런 거 쇼핑했고, 관광으로는 7만 7,291원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60만원, 1인 기준 80만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디즈니랜드도 가지 않았고, 동생이 워낙에 편의점 음식을 좋아해서 식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이하로 여행할 수 있었고, 작년 12월 중순 4박 5일 여행에서는 디즈니랜드도 갔었거든요. 1인 기준 120만원 정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제가 맛집이랑 명소까지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맛집 추천으로는 츠지안. 이 츠지안이 본점도 있고 다른 곳들도 있는데 저는 도쿄역에 있는 본점으로 다녀왔거든요. 여기는 기본 웨이팅이 1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픈런을 하시거나 좀 점심시간이 아닐 때 오시면 조금 더 웨이팅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곳이고요. 여기는 카이센동 덮밥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가보면 한국어로 이렇게 메뉴판을 주시는데 저는 마츠로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감탄하면서 먹었어요, 진짜. 마지막에 도미 육수인가? 하여튼 그 육수 부어서 밥이랑 같이 말아 먹는데 정말 다시 먹고 싶은 맛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카페 알리아. 여기도 되게 한국인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프렌치 토스트를 판매하는 그런 디저트 카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침 브런치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녁 시간에 가서 그냥 후식으로 먹었는데 그 시간대 웨이팅은 1도 없었어요. 솔직히 여기 음료는 그냥 그래요.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닌데 프렌치 토스트가 미쳤어요. 제가 이런 거를 많이 먹어본 건 아니지만 먹는 순간 입에서 사르르 녹고 달달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같이 나온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면 정말 환상의 조합이고 순식간에 흡입하게 되더라고요. 도쿄 가면 정말 무조건 방문해야 되는 그런 카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라멘 타츠노야 츠케멘. 여기는 곱창 육수를 곁들인 츠케멘 라멘집인데요. 저는 제일 유명한 츠케멘 모츠로 먹었거든요. 구운 곱창이 들어간 육수에다가 면을 찍어 먹는 그런 라멘이에요. 태어나서 츠케멘은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 웨이팅은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 하다가 들어갔는데 딱 첫 입 먹는 순간 왜 맛집인지 알겠다, 이렇게 느꼈던 곳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맛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돌아와서는 동생이 계속 먹고 싶다고, 이 집이 계속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도쿄역에 있는 자가리코. 이거는 도쿄역 지하에 가보면 자가리코 매장이 크게 있어요. 기념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부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있는데 여기는 감자칩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가세요. 저희는 380엔짜리 자가리코로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태어나서 먹은 감자칩 자가리코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정말 부드럽고 바삭하고 쌓아놓고 먹고 싶었던 그런 맛이에요. 츠지안 가셨다가 시간 남으신 분들은 여기 도쿄역에 있는 이 자가리코 매장 꼭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네무로 하나마루 긴자점. 여기 네무로 하나마루는 갓성비 회전초밥집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그때 웨이팅을 3시간 했어요. 웨이팅을 3시간 하고 먹어서 그런가 기준이 되게 좀 엄격해진 상태였어요. 18접시 정도 먹었는데 6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정말 저렴하게 먹은 것 같고 약간 갓성비로 먹을 수 있는 회전초밥집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돈까츠 마이센. 여기는 흑돼지 돈까츠 전문점이에요. 본점이 따로 있는데 저희는 그 시부야에 있는 그 지점으로 갔거든요. 흑돼지 돈까츠 정식이 3,200엔이에요. 돈까스 치고는 좀 많이 비싼 곳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던 곳이거든요. 잡내 이런 거 안 나고 되게 부드러우면서 맛있게 잘 먹었던 그런 맛집이에요. 그 다음에 명소를 추천드리자면 첫 번째로 도쿄역. 도쿄역은 무조건 방문해야 되는 곳인데 일몰 시간에 도쿄역 가면 정말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 수 있고, 추가로 키테 가든 여기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키테 건물이 정말 커요. 안에 음식점이나 뭐 쇼핑센터 이런 것도 있고 이것저것 둘러볼 게 많은데 맨 위에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잖아요. 정원같이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나가면 도쿄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직접 가보면 감탄이 나오는,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시부야 스카이. 시부야 스카이는 도쿄 여행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곳인데 입장권이 인당 10,000원 후반대 정도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낮 시간대 가는 것보다는 일몰이나 야경 보러 가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낮에 볼 때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바공원. 시바공원 가시면 도쿄타워를 볼 수 있거든요. 도쿄타워는 다시 봐도 정말 예쁘고 그 근처에서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사진도 예쁘게 찍고 쉬러 가기 좋은 곳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주쿠 교엔. 여기는 신주쿠에 있는 공원인데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처음에 공원을 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지 싶었는데 들어가면
딱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관리를 잘 해놓은 곳이고 뉴욕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뉴욕을 안 가보긴 했지만 안에 스타벅스도 있어서 오랫동안 둘러보기도 좋고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루 정도 거기에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이어서 오사카 여행. 오사카도 3박 4일로 5월 중순에 다녀왔습니다. 항공권은 인당 20만 8,200원, 7시 40분 출발, 9시 30분 도착, 7시 10분 출발, 9시 도착으로 진에어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호텔은 36만 3,446원이었고요. 오사카 니코 호텔로 다녀왔습니다. 도톤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철역에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바로 앞에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도톤보리에 있는 호텔들은 위치가 좋지만 되게 시끌벅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조용하면서 있을 거 다 있고 위치적으로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다시 오사카 가도 가고 싶은 곳이에요. 교통비는 10만 7,270원으로 난카이 라피트 열차 왕복권은 4만 850원이었습니다. 대부분 오사카 가시면 난카이 라피트 열차 이거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미리 한국에서 구매를 하고 현장에서 발권을 받았습니다. 식비는 38만 2,907원으로 사용했고 쇼핑은 6만 1,889원, 관광비로 22만 9,420원, 유니버셜 다녀왔고 입장권이 15만 5,336원,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본 입장권이에요. 하루카스 전망대는 2인 기준 2만 8,070원, 기타 20이나 여행자 보험으로는 3만원 중후반대 거의 4만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60만원 정도이고요. 1인 기준 80만원 선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사카 맛집 추천을 해드릴 건데 토미타 규카츠, 여기는 규카츠 전문점이에요. 가보면 한국인 분들이 정말 많은 그런 맛집인데 그때 웨이팅을 거의 30-40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토미타 규카츠 말고도 유명한 곳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맛있었어요. 규카츠 자체가 입에서 살살 녹고 정말 부드럽거든요. 근데 여기에 말을 추가하는 게 있어요. 걸쭉한 소스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같이 밥이나 규카츠에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강추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카메스시. 제가 오사카에서 두 번째로 먹어본 스시집인데 여기가 정말 맛집이에요. 이때 웨이팅을 거의 30분 넘게 했거든요. 매장이 1층, 2층 이렇게 나눠져 있고 바로 앞에서 주문을 하면 스시를 바로 만들어서 주세요. 전체적으로 매장이 막 깔끔하고 이런 건 아닌데 가격 대비 스시 퀄리티가 정말 미친 곳이에요. 동생이랑 둘이서 감탄하면서 먹었거든요. 사람이 많은 곳은 정말 이유가 있는 그런 맛집이었고 마지막으로 하쿠 긴테이. 여기는 혼마치역에서 가까운 카레 맛집이에요. 제가 동생이랑 갔을 때 오픈런을 했거든요. 근데 오픈 전인데도 현지인 분들께서 줄을 서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갔을 당시에는 한국인 분들이 1도 없었고 찐 현지인만 있는 맛집이었어요. 여기 매장이 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좀 작은 그런 가게인데 돈가스 카레, 가지 카레, 치즈 카레, 그냥 기본 카레 여기 위에다가 토핑 같은 걸 얹을 수 있어요. 카레가 조금 매콤한 편이긴 한데 이 돈가스랑 먹으면 그 매콤함도 살짝 잡아주면서 그냥 환상의 조합인 거예요. 시간 남는 분들은 여기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사카 명소 추천으로는 첫 번째 하루카스 전망대. 이전에 도쿄 시부야 스카이를 갔던 상태라 전망대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일몰 시간에 가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오사카가 딱 한눈에 보이면서 일몰 시간에 가니까 야경도 볼 수 있고 해 지는 모습도 딱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2번 다녀왔거든요. 물론 한 번 정도 다녀오신 분들은 안 가셔도 되지만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은 무조건 가서 놀이기구 많이 타시고 사진도 예쁘게 찍어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토. 오사카 갔는데 교토 안 가면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교토의 청수사랑 아라시야마 이런데 되게 잘 해놨거든요. 꼭 한번 교토 들려서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후쿠오카인데 이때 3박 4일로 3월 초에 다녀왔거든요. 항공권은 인당 26만 3,400원, 2시 25분 출발, 3시 55분 도착, 5시 출발, 6시 25분 도착으로 에어서울을 타고 다녀왔습니다. 호텔은 31만 2,678원이고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후쿠오카 텐진으로 다녀왔거든요. 텐진역에서 도보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위치는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면 화장실에서 약간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었어요. 교통비는 제가 이때 정리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는 잘 모르겠고 식비는 53만 7,354원. 후쿠오카에서 역대급으로 많이 먹었어요. 쇼핑은 5, 6만 원 선에서 했었던 것 같고 관광비로는 10만 7,109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유후인 1일 투어를 했는데 인당 거의 5만 원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유후인 안 가시는 분들은 이 1일 투어 무조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면은 명소만 딱딱 찝어주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간편하게 딱 둘러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기타 이심이나 여행자 보험으로는 거의 한 5만 원 돈 좀 안 되게 사용했던 것 같고요. 제가 후쿠오카 여행 때 까먹고 비용을
내용을 제대로 안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부정확하긴 한데 총 금액이 160에서 170 사이고요. 인당 한 8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쿠오카 맛집을 추천드릴 건데 첫 번째로 니쿠야 니쿠이치. 여기는 다양한 부위의 모든 고기를 제공하는 소고기 전문점이에요. 이 니쿠야 니쿠이치가 한국인분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여행 가기 2-3주 전에 미리 구글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갔거든요. 2, 3인 모둠 기준 3,980엔이에요. 거의 4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큰 메리트가 있고 이 가격대에 이 정도 마시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키니쿠를 조금 처음 먹어본다, 저렴하면서 맛있는 야키니쿠를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미리 예약하셔서 꼭 가보셨으면 하는 그런 맛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이묘 혜태 이자카야 집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여행 도중에 찾은 현지인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웨이팅 한 10분 정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 직원분들께서 친절하시고 무엇보다도 음식 퀄리티가 진짜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 곳이거든요. 꼬치류가 미쳤는데 삼겹살, 대창, 닭꼬치 이런 거 다 맛있고 한국에서 먹었던 거랑 비교가 안 돼요. 함박스테이크, 고기 꼬치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미쳤어요 진짜. 여기는 진짜 후쿠오카 다시 가게 된다면 재방문하고 싶은 곳이고 이자카야 집 맛집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카타 우오가시 하카타 일본 가점. 여기는 하카타역에 있는 회전초밥집이에요. 그때 웨이팅을 한 20분 정도 하고 들어갔었는데 메뉴 보고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시거든요. 개인적으로 효탄스시보다는 여기가 훨씬 맛있다고 느꼈던 곳이고요. 일단 여기는 참치류가 미쳤어요. 참치 그런 종류가 다 신선하고 비리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장어초밥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 붕장어초밥이 진짜 맛있었어요. 한 번쯤 하카타역에 가신다면 꼭 가셔서 먹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키야미야 함바그. 후쿠오카 하면 키야미야 함바그는 꼭 들려야 되는 그런 맛집이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먹어보니까 왜 맛집인지 바로 알겠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오픈 전에 가서 첫 번째로 먹었는데 진짜 입에서 살살 녹고 제가 먹었던 함박스테이크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렇다고 엄청 색다르고 특별한 그런 맛은 아니지만 한국 와서 계속 생각나면서 다른 데서 먹어도 이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도 다시 재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었어요. 그 다음에 명소를 추천드릴 건데 첫 번째로 유후인. 보통 유후인에 있는 료칸에서 1박 정도 지내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료칸이 너무 비싸기도 했고 교통이 복잡할 것 같아서 저희는 1일 투어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유후인 안 가면 후회할 뻔했어요. 물론 하루 정도 머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1일 투어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다자이유. 이것도 유후인이랑 같은 코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다자이유는 거리에 정말 먹을 것도 많고 여기에 다자이유 텐만구가 있거든요. 학문의 신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놓기도 했고 둘러볼 게 많기 때문에 다자이유 가시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다자이유에 그 유명한 떡이 있어요. 떡이 진짜 맛있거든요. 원래 후쿠오카가 명란이 유명하잖아요. 명란 컵밥도 꼭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오호리 공원. 여기는 후쿠오카 가시면 무조건 가라고 강추하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하루 종일 있고 싶은 그런 휴식 공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오호리 공원 안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스타벅스에서 스페셜 메뉴 하나 사서 바로 앞에 벤치에 앉아서 멍 때리면서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모모치 해변. 여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여기는 하와이산 모래를 공수해서 조성한 인공 해변 공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딱 갔을 때 뭔가 이국적인 휴양지 느낌도 나면서 되게 신기했던 곳이라고 해야 되나? 사진을 찍었을 때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쿠오카 갔을 때 필수 코스로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주변에 후쿠오카 타워도 있으니까 시간 남는 분들은 거기도 한번 쓱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여행 경비 총정리가 다 끝났고요. 제가 만족스러웠던 여행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후쿠오카, 도쿄, 오사카 순으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